7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5대 국정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서 지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고 노인층과 청년층에게 평생의 한이 되기도 하는,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일생에 집안하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20대 국정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0대 국정 과제를 분야별로, 앞에 말한 5개 분야별로 또 4개씩 20대 국정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밑에 한 14개씩, 많게는 한 20개, 30개씩 100대 국정 과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조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뭐 청바지를 입고 발표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발표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전시작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한국군의 안보 능력과 이 안보 환경이 적합할 경우에 전환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한국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갖추어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이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라는 것을 탐지를 한 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는 공격적 방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한국형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미사일 방어를 하지 않고 한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격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들이고도 지금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고 핵탄두까지 소형화한 지금 이걸 한국군이 어떻게 2023년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것인지, 한국이 과연 북한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2800km 이상의 우주에다가 쌓아 올려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낙하하는 마하 24 수직 낙하하는 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한국으로 떨어뜨릴 때, 지금 사드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사드를 훨씬 능가하는 이런 요격 미사일을 언제 완성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킬체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전 탐지해서 공격적으로 방위를 한답니까? 자,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MD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 킬체인이라는 것은 미사일 방어와 맞물리는 개념이지 그냥 킬체인만 따로 있고 MD만 따로 있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은 무슨 국제기구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기구가 있고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정보를
포착 능력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레이더도 있을 거고 위성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MD의 하나의 기본축이고, 두 번째는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포착해서 사전에 요격하는 사드 같은 요격 시스템이 이 딱 두 가지가 MD입니다. 근데 한국은 KAMD로 독자적으로 가겠다니까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쏠 조짐이 보인다. 북한이 액체 고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고 있다.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런 것을 포착할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SLBM을, 즉 잠수함 반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지난번에 ICBM 개발 성공함으로써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수함에서 쌓아 올리면 잠수함이 물 밑에 어디 있는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아직 핵 추진 잠수함까지는 가지 못해서 언젠가는 부상해야 되니까 무리로 그걸 갖다가 피격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북한이 장시간 물 밑에 있는 잠수함과 그 잠수함에서 SLBM을 쏜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만한 기지, 여태까지 많이 쐈던데 주변 이 레이더나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또 쏠라 그러네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되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탐지한다 말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킬체인이나 KMD를 갖추어서 전자권을 전환받고 미국군은 한국한테 넘겨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여기서 해체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 민족적 무슨 자존심 운운, 또 군인들의 이 자존감 충족과는 다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제가 자료들을 지금 확보했으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계속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도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시기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고 시기를 특정했는데, 그러다가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 3년 6개월을 미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14년 10월 달에 미국과 회담을 통해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애매한 모호한 시점으로 연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개념으로 전시작전권 이항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습니다. 즉 특정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능력이 되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 연기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아닌 이명박 정권 시대로 밀어버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연장하면서 다음 박근혜 시대로 밀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임기를 그냥 정상대로 마치면 자기는 2017년 올해 말까지 하니까 2020년대 중반으로 또 다음 정권으로 밀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꼴이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반도 방어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넘겨받든지 적절한 시점에 넘겨받든지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전시작전권 이항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자 해야 될 건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것저것 의식해서 내 있을 때는 뜨거운 감자를 만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어떻게 전시작전권이라는 부분이 대통령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까? 한국에는 선물이지요. 솔직하게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전력은 완전히 비대칭 전력입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도요, 우리가 핵과 ICBM을 빼더라도 북한하고 붙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 났다 하면 수도 서울은 장사포와 자주포, 방사포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진 거지요.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초토화하기 전에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하고 뭐 잠시 맞는다 하더라도 1, 20분 내에 북한의 그런 원점들을 전부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미군의 방어력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국은 지금 북한과 재래식 전력으로부터도 이길 수 없다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나 각종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군하고 공군이 조금 우위에 있지만은 육군의 전력에서 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군 독자적인 전력만으로 북한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의지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북한의 발톱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싸움만 전문으로 수십 년의 경험을 축적해온 세력과 우리 같은 경우에 국방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전방에 간 사람들은 없는 집 자식이거나 백 안 쓴 자식들만 가고 빠진 사람들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속에서 전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과 한마디로 ICBM을 확보했다면 ICBM은 미국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전쟁을 벌였다가 북한이 전쟁 상황이 자기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것이고 결정적일 때 전술핵 정도를 한 방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몇 방 터뜨릴 수도 있죠. 어쨌든 붙었으면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참전을 끓이거나 소극적으로 할 때 북한이 ICBM을 고각 발사해서 밑으로 내리꽂히게 하면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지요. 맞는 데마다 초토화되어 버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이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좌파의 어떤 논란에 한국군 수뇌부들 일부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군대는 우리 거고 우리 거는 우리가 지휘해야 된다. 군인이 지가 지휘하고 지가 대장하고 싶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평시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똥인가 오줌인가도 모르면서 자존심 운운하면서 자, 우리 군대는 국가적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미군의 지휘를 받냐. 개뿔도 그런 것 같으면 방산 비리 저지르지 말고 군인들이 마치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허물허물해지지 말았어야 돼요. 온갖 비리가 군에 난무하도록 만들고 군이 거의 공무원처럼 되고 군인들이 줄을 서고 지난번에 안 봤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있는데도 저항하는 군인 한 명 없습니다. 프랑스의 합참의장은요. 마크롱이 들어서 가지고 삭감하겠다 어쩐다 하니까 마크롱한테 정면으로 욕을 해버리고 사표 던지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프랑스는 60년대 중반에 드골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그 당시에 프랑스와 알제리 사이에 벌어지던 전쟁을 협상을 해서 해방을 시키고 마무리 지으려니까 군대가 전체가 반대로 돌기 시작하면서 드골을 아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도 일으켰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군은 군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을요. 한국은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군발이들이요. 내가 군발이라는 것은 경멸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선 공약에서는 22년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다가 슬쩍 바꿔서
조속한이라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발표 직전에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속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임기 내에 하겠다고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걱정했는데 이 임기 내에 한다는 마음을 갖고 서두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구를 수정한 것은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다음 정부로 미루겠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이 세 개의 축,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 이 부분을 위해서 군이 각종 첨단 무기를 사고 어쩌고 하면서 2.9%의 GDP 국방비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끌어내겠다라는 황당한 목표를 내세우고 평화협정을 핵 폐기 마지막 단계에 해서 북미 수교까지 이렇게 끌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군복무를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무기를 첨단화해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복무 기간 더 줄이면요, 군에 갈 자원이 그러잖아도 없어가지고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될 상황인데, 군에 갈 애들이 별로 있습니까? 한 해 태어나는 사람이 이제 20만 명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군은 60만 명을 유지한다 해도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복무기간을 더 줄여버리면 군대는 지금 누가 갑니까? 그러면서 장교하고 하사관을 갖다가 부사관을 더 늘린다, 그리고 무기는 더 산다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한국군에 배가 넘는 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구는 우리 절반인데 병력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줄여버리면 군의 인력 중에서 당번병도 있고 운전병도 있고 높은 분들 시다발이 하는 사람 빼고 행정병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요, 실제 전쟁이 나왔을 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며, 또 요즘 무기를 중심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 무기에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걸 갖다가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골치 아픈 부분은 슬쩍 글자 고쳐서요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2020년까지 이룬다.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주도해서 이렇게 관철해내면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뒤로는요. 한반도의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런 말들은 있었지만은 한마디로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20대 국정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0대 국정 과제를 분야별로, 앞에 말한 5개 분야별로 또 4개씩 20대 국정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밑에 한 14개씩, 많게는 한 20개, 30개씩 100대 국정 과제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조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뭐 청바지를 입고 발표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발표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전시작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넘겨받겠다는 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한국군의 안보 능력과 이 안보 환경이 적합할 경우에 전환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한국 이런 요격 미사일을 언제 완성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킬체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전 탐지해서 공격적으로 방위를 한답니까? 자,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MD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 킬체인이라는 것은 미사일 방어와 맞물리는 개념이지 그냥 킬체인만 따로 있고 MD만 따로 있는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은 무슨 국제기구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기구가 있고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 북한의 도발 움직임,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 정보를 포착 능력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레이더도 있을 거고 위성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MD의 하나의 기본축이고 두 번째는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을 포착해서 사전에 요격하는 사드 같은 요격 시스템이 이 딱 두 가지가 MD입니다. 근데 한국은 KAMD로 독자적으로 가겠다니까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이 쏠 조짐이 보인다. 북한이 액체 고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고 있다.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있다. 이런 것을 포착할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SLBM을 즉 잠수함 반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지난번에 ICBM 개발 성공함으로써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수함에서 쌓아 올리면 잠수함이 문 밑에 어디 있는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아직 핵 추진 잠수함까지는 가지 못해서 언젠가는 부상해야 되니까 무리로 그걸 갖다가 피격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북한이 장시간 물 밑에 있는 잠수함과 그 잠수함에서 SLBM을 쏜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만한 기지 여태까지 많이 쐈던데 주변 이 레이더나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또 쏠라 그러네 이렇게 되지만은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되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탐지한다 말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킬체인이나 KAMD를 갖추어서 전자권을 전환받고 미국군은 한국한테 넘겨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여기서 해체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 민족적 무슨 7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5대 국정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서 지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고 노인층과 청년층에게 평생의 한이 되기도 하는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일생에 집안화의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갖추어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이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라는 것을 탐지를 한 다음에 선제 타격을 하는 공격적 방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한국형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미사일 방어를 하지 않고 한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격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들이고도 지금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고 핵탄두까지 소형화한 지금 이걸 한국군이 어떻게 2023년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인지, 한국이 과연 북한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2800km 이상의 우주에다가 쌓아 올려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낙하하는 마하 24 수직 낙하하는 이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한국으로 떨어뜨릴 때 지금 사드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사드를 훨씬 능가하는